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환율 비상, 한국 경제 위기 이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니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입니다. 하지만 잠깐 진정하고 지도를 넓게 펴봅시다. 지금 이 현상은 단순히 우리나라 원화가 못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 동네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치열한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 상생맨 교수가 그 복잡한 환율판의 뒷모습,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경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상식이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이치죠. 물건을 팔고 달러를 벌어오면 그 달러를 자기네 돈으로 바꾸니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올해 무역 흑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는데 위안화 가치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죠. 상식적으로는 위안화가 초강세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들이 일부러 자기네 돈값을 떨어뜨리고 있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대만입니다. 대만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25%입니다. 여러분, GDP의 4분의 1이 흑자라니 이건 경제학적으로 미친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우리나라도 수출 잘 된다고 난리칠 때가 고작 6%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쓸어 담는 대만의 통화가 약세다. 이건 국가가 작정하고 환율을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누가 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갖느냐 하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달러를 감추고 있을까요? 중국의 공식 외환 보유고 그래프를 보면 아주 평온합니다. 빨간 선이 일직선으로 쭉 가죠. 이걸 보고 순진한 사람들은 중국 정부는 환율 시장에 개입 안 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국책은행이라는 하수인을 부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국책은행 5곳을 시켜서 뒤로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은행들도 자기 이름으로 사면 티가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세 회피처나 금융 허브에 있는 정체불명의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맨 제도나 룩셈부르크 같은 곳에 있는 펀드가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러면 미국 재무부 장부에는 케이맨 제도의 펀드가 산 걸로 찍히지 중국이 산 걸로 안 나옵니다. 일종의 차명 계좌인 셈이죠. 이렇게 뒤로 빼돌린 돈으로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시중의 달러 C를 말리고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브래드 세서 같은 전문가들이 추적해낸 보이지 않는 개입의 실체입니다. 중국이 국책은행을 쓴다면 대만은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생명보험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만의 금융산업은 보험사가 꽉 잡고 있는데 이들의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만 정부는 이 보험사들이 해외 투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줍니다. 너희들 국내 좁은 데 있지 말고 나가서 달러 사서 투자해. 라고 등 떠미는 거죠. 여기엔 대만 부자들의 불안 심리도 한몫합니다. 양안 관계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중국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으니까 대만 사람들은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달러 보험을 엄청나게 듭니다. 보험사들은 그 돈을 받아서 환해 지환율 변동 위험 제거도 안 하고 그대로 해외 채권을 삽니다. 원래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율 위험을 막는 게 정석인데 대만 보험사들은 어차피 대만 달러 약세로 갈 건데 뭐하러 보험 들어?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이렇게 민간의 돈이 썰물처럼 해외로 빠져나가니 나라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대만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굳이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환율이 약세가 되도록 판을 짜놓은 겁니다. 아주 영악하죠.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국은 국책은행으로, 대만은 보험사로 환율을 조작하며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정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방어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느라 달러가 나갔으니 정부가 개입한 효과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건 민간의 선택이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는 결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경쟁국인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대만 달러는 정부의 도움으로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수출 물건값을 싸게 만들었는데 한국 원화만 상대적으로 비싼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환율 1,300원, 1,400원 가면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지르지만 사실 경쟁국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보면 원화는 그동안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작정하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키를 맞추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1,400원이 과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지금의 새로운 균형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시각을 중국으로 돌려보죠. 중국 내수 경제 지금 심각하게 망가져 있죠. 부동산은 터졌고 소비는 안 살아납니다. 그런데 공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 엄청난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해외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하죠. 헐값에 전 세계로 물량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바이든의 견제, 미국으로 못 들어가는 그 엄청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요? 바로 유럽, 동남아,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문을 닫는다는 뉴스 보셨죠?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등에 업고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니 유럽과 아시아의 제조업 기반이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자기네 불황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 기업들이 힘겨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환율을 이용한 덤핑 전략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만 살겠다고 문 닫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관세를 때리면 그 나라 돈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2024년에는 미국이 관세 얘기를 꺼내고 실제로 때리겠다고 위협하는데도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비밀은 테마의 변화에 있습니다. 올해 초 시장의 지배적인 테마는 미국 경기 침체 온다, 연준이 금리 내린다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식고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를 팍팍 내릴 거라고 다들 믿었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관세라는 호재가 있어도 금리 인하라는 더 큰 악재 때문에 달러가 힘을 못 썼던 겁니다. 하지만 9월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튼튼한 겁니다. 미국 안 망하네. 금리 천천히 내리겠네. 이렇게 되니 시장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거죠. 경제는 생물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교과서의 가정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홍철 위원은 정부는 서학 개미들에게 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했듯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외환 위기가 오지 않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서학 개미들의 해외 투자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연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사서 나갑니다. 이게 당장은 환율을 올리는 요인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안전판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막대한 자산이 나중에 배당금으로 또는 매각 차익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과거에는 달러가 부족해서 IMF 위기를 맞았다면 지금은 민간이 해외에 어마어마한 달러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대만이 생명보험사를 통해 달러를 퍼냈다면 우리는 똑똑한 개미들이 알아서
달러를 퍼내며 국가 전체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건 아프지만 그만큼 우리가 해외에 쌓아둔 자산의 가치도 원화 기준으로는 오르는 셈이니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헤지가 되는 겁니다. 자, 긴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의 고환율 1,400원 시대. 두렵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건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이 벌이는 거대한 환율 전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살기 위해,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통화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만 고고하게 우리는 원화 강세를 유지할 거야 라고 버틴다면 그건 애국이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지금 원화가 약세인 건 어쩌면 우리가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도태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을 보실 때는 달러만 쳐다보지 마세요. 옆집 위안화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뒷집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 배를 타고 있거든요. 한국 망한다는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거친 파도에 맞춰 배의 균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만 잘 잡으면 이 파도는 우리를 더 멀리 보내줄 겁니다. 지금까지 환율의 뒷모습을 읽어주는 남자 상생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